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고도 굉장히 우발적인 어떤 공황 발작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병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황장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황장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공황장애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서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정서,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또 슬픔을 느낄 때, 분노를 느낄 때, 공포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선 그에 맞게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생각한다거나 분노를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것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알려진 13가지를 뭉뚱그려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공포의 감정, 심리적인 현상과 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포의 반응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범주로 본다면 어떤 병들이 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공황장애에서 공황 발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황 발작이 처음에 일어날 때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심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숨이 가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중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심장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귀에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이석증이라든가 메니에르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그 심한 어지러움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황 발작이나 더 발전을 하면 공황 장애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공황 발작이 실질적으로 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고려해야 될 것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공황 발작이 오래돼서 공황 장애가 진행이 될 때 최종적으로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장애라고 하는 일부 몇 가지 장애에서 공황 발작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황 발작이 인격장애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불안장애인데요. 높은 불안의 상태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공황장애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회공포증이나 특정 공포증입니다. 즉 어떤 우리 사회에서 뭐 발표를 한다든가 우리 업무를 할 때 특정한 상황이나 또 곤충이나 짐승들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외부적인 자극 요인에 의해서 공황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공황 장애에서 나타난 공황 발작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공황 발작은 특정한 요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회공포증이나 특정 공포증은 명백한 공포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를 우리가 검색을 하고 찾다 보면 늘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광장공포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공포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공황장애 증상의 심한 정도와 또
또 앞으로 치료의 경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들이 공황장애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공황장애 외에도 이런 병들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자, 이런 병들의 공황 발작을 일으킬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일정 시간 작용을 하고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내려가는, 소실되는 정상적인 그 경과를 밟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몸이 긴장하고 있고 불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다.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심리 현상 이후에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개를 봤기 때문에 무서운 몸에서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무의식 중의 몸 상태에서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가기 위한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조그만 자극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공포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설이 이 공황 발작에 굉장히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공황 장애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그냥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즉, 우리가 만원 버스 안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수업을 듣다가 강의 중에, 회의 중에, 회식 중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아서 뛰쳐나가지 않으면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뒤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에 따른 극한 공포의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가 굉장히 난해한, 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난해하게 만드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는 단순하게 예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상태가 이미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긴장과 불안,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 상태에서 이미 도망을 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셈이죠. 이때 우리가 어떤 작은 자극에도 우리는 바로 이런 몸의 신체 상태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이런 심리 상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렇게 몸의 상태가 이미 긴장과 불안 속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그에 따르는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일련의 증후군을 묶어서 이미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후군들을 한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는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심담허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인간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투쟁 반응이 나타나고요.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회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투쟁 반응을 양적 불안이라고 하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감기울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드리면 언제든지 싸울 기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짜증도 많이 내고 빵빵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증후군을 보이게 되고요.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 그리고 심담허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회피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 음적 불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심담허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잘 놀래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공포 영화를 못 본다든가 어떤 조그만 자극에도 손살에 치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현상과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신체적인 증후군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복합적인 이 증후군들인 감기울결과 심담허겁이라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황 발작이 나타난 질병들을 나누어 보자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개개의 질병이라기보다 현재 나타나 있는 몸과 마음의 복합적인 증후군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할 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공황장애를 지금 어떻게 치료할 계획이시며 어떻게 치료를 해 오셨습니까? 아마도 저도 역시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불안이나 또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신적인 것에 국한해서 아마 치료를 많이들 진행을 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방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몸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복합적인 증후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부터 높은 불안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지는 이 상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에 치료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공황장애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치료하시는데 왜 자꾸 발작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발작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